2024년 10월 전국체전을 끝으로 기나긴 24년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전혀 운동을 하지 않다가 직장 생활의 지겨움 속에서 벌크업이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25년 3월부터 헬스를 시작했죠.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태우기 위한 목적으로 출근 전 러닝머신 속도 6에서 슬로우 조깅을 30분 정도 주 3, 4회 했습니다. 야외 달리기는 주 1회였는데 페이스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빠르게만 달려서 3km만 뛰어도 힘들었고 5km의 거리는 체감상 너무 멀고 힘들게만 느껴졌죠. 그러던 중 8월 29일 송도 국제마라톤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5km만 한번 뛰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덜컥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와우. 24년 동안 배구 선수 생활을 하면서 다른 종목 대회에 참가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이번 마라톤 대회 신청은 제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5km를 신청했지만 기록이 집계되지 않는다는 공지를 보고 이왕이면 기록도 남겨보자 라는 생각에 10km로 변경했습니다. 문제는 몸 상태였습니다. 선수 시절 체력과는 전혀 다르게 벌크업으로 체중은 5kg 이상 늘었고 장거리를 버틸 지구력은 전혀 없었죠. 게다가 대회까지 남은 기간은 한 달도 채 안 된 상황. 그래서 첫 목표는 6분 페이스로 1시간 안에 10km 완주. 이 목표를 세우고 식단을 병행하며 러닝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했던 4주 훈련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1주차에는 거리를 천천히 늘려가는 게 목표였어요. 기록이나 속도는 신경 쓰지 말고 롱런으로 7에서 8km 정도를 조깅 페이스로 가볍게 뛰면서 내 몸이 달리기에 익숙해지고 있구나 하고 느끼면 됩니다. 2주차 때부터는 조금 페이스를 올려볼 거예요. 5km는 내 목표 페이스로 달려보고 중간중간 1km 인터벌을 3-4번 넣어줍니다. 이때 숨이 차오르더라도 끝까지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몸이 빨라진 리듬에도 적응할 수 있거든요. 3주차에는 드디어 10km를 1시간 안에 들어오는 걸 목표로 합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꾸준한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예요. 초반에 너무 빨리 가면 무조건 후반에 힘들어지니까 일정한 리듬을 찾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4주차는 강도를 낮추면서 몸을 조절하는 주간이에요. 평소 훈련 강도의 80% 정도만 가져가면서 대신 근력 운동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스쿼트, 런지, 코어 운동 같은 기본적인 동작들이 달리기 자세를 잡아주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계획대로 3주차까지 몸을 잘 만들었고 4주차는 강도를 낮추며 조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식단 관리와 러닝을 병행하니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기록에 대한 욕심이 생겨났죠. 50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0분 안에 들어와 보자 라는 목표로 야외 러닝을 했고 페이스를 꾸준히 유지하며 50분 안에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결국 대회 직전 마지막 주차에서 10km를 50분 컷으로 2번 성공하며 최종 목표를 50분 이내 완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 첫 대회부터 폭우라니 과연 목표한 50분 완주가 가능할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마음과 비가 와서 더 시원하겠네 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출발 30분 전 비를 피해 건물 안에서 스트레칭을 했고 이후 밖에 나와 가볍게 러닝과 대시를 했는데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그냥 걸어다니며 몸을 풀지 않더라고요. 나만 이렇게 대회에 진심인가? 아니면 고수분들은 다른 곳에서 몸을 푸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모자를 눌러쓰고 우비를 입고 있으니 춥진 않았고 다른 러너들 중에는 발에 물이 차는 걸 막으려고 신발 위에 비닐을 더 씌운 참가자들도 보였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며 역시 비 오는 날 마라톤은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느꼈죠. 원래는 중간쯤에서 출발하려 했지만 몸도 안 풀고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이 내 앞길을 막을 것 같아 맨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부터가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저는 보란듯이 오버페이스를 했습니다. 숨은 턱끝까지 차오르고 심박수는 연습 때 보지 못한 180을 찍었죠. 저의 전략은 첫 1km를 4분 50초대로 가는 거였는데 실제는 4분 19초로 완전히 망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된 거 참아보자 했지만 2km부터 이미 지쳐버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호흡이 돌아오지 않는 것. 연습 때 유지했던 호흡과 리듬은 잊은 채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저 무작정 달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1km 이후 속도를 늦추며 페이스를 찾기 시작했고 2km는 4분 32초, 3km는 4분 45초, 4km는 4분 57초, 5km는 4분 57초 이렇게 반환점을 통과했습니다. 후반부는 체력이 떨어질 걸 알았기에 더 힘을 내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할 수 있다를 되뇌었지만 7km부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포기할까? 완주만 하자.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가자. 머릿속에서 계속 천사와 악마가 싸우며 달렸고 결국 내 안의 악마를 이겨내고 10km를 46분 17초에 완주했습니다. Wow. 기록은 단축했지만 스스로에게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초반 오버페이스, 호흡 조절 실패, 단계적 속도 조절 부재. 하지만 이번 경험 덕분에 다음 대회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조절해야 할지 더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완주 직후에는 호흡을 고르고 종아리와 햄스트링 위주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바로 앉아버리면 근육이 뭉칠 수 있어 5분 정도 가볍게 걸으며 몸을 풀었고 준비해간 초콜릿바와 바나나로 당 보충을 했습니다. 이후 단백질 쉐이크와 충분한 수분 섭취로 회복을 마무리했죠. 이런 회복 과정까지가 대회의 일부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저처럼 짧은 기간에 무리하게 준비하면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충분히 준비하고 5km 대회부터 경험하는 걸 추천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록이 아니라 자신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즐기는 것입니다. 대회가 아니어도 건강을 위해 하루하루 즐기는 러닝은 충분히 가치 있죠. 러너분들 요즘 러닝하기 너무 좋은 날씨인데 다들 즐겁게 달리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러닝 팁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